자, 115회 세무이급 이론 풀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재무제표 기본 과정 세 가지가 있죠. 기업 실체의 공준,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이게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 실체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이거 여기 회사 사장 얘 둘이는 별개의 관계야 이라는 거 있었죠. 별개의 관계야. 회계는 회사 입장이야. 그죠? 그걸 기업 실체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자, 기업 실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계속 존재할 것이다. 계속기업의 원칙. 계속기업의 가정. 계속기업. 계속기업 반대말이 뭐죠? 중단기업이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계속기업, 중단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어쩌고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항상 보고한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요 세 가지가 기본 과정이죠.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 1, 2, 3번이 기본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4번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 여기 우리 적시성이죠. 적시성. 요거 우리 이제 회계 정보의 그 신뢰성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목적 적합성에는 뭐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여기 있고요. 적시 보고해줘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적시성. 그 신뢰성에는 우리가 이제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이 적시에 제공되어 있다. 이거는 기본 과정이 아니고 목적 적합성에 있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기본 과정이 아니다. 요거 해놓고 위에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2번 이거 밑에 내가 요거 만든다고. 자, 올바른 것은 자 현재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이거를 언제 취득했느냐? 22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죠. 매입가액은 2천만 원. 설치비가 30만 원 들어갔죠. 취득원가 포함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소모품 교체했대. 요거는 수익적 지출이죠.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 얘는 그런데 용도 변경했죠. 용도 변경, 계량, 그죠?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럼 뭐다? 이건 취득원가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플러스 30 플러스 400
이래서 취득원가가 2,4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취득원가는 2,430. 1번 틀렸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 손익계산서에 지금 2024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는 계산해 볼까요? 머선법, 정해법, 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없음 이래 되죠. 그럼 이제 정해법이니까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자, 내용연수 몇 년? 6년이죠. 취득원가 2,430. 2,430.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0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405만 원. 올해 감가상각비 405만 원. 415만 원 틀렸죠? 405만 원. 자, 누계액은 얼마인가? 누계액은 언제 취득했죠? 2022년 1월 1일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상각을 몇 번 했느냐? 2022년 12월 31일 상각했겠죠. 그 다음 2023년 12월 31일 상각했겠죠. 그 다음 2024년 12월 31일 상각할 차례. 상각 몇 번? 3번 했다. 계산하면은 4, 3, 12, 5, 3, 15. 1215만 원. 누계액은 1215만 원 돼야 됩니다. 요것도 틀렸어? 1215만 원? 이게 1215만 원. 답이 4번이라는 뜻인데? 자, 미상각 잔액은 1215만 원이다. 자, 볼까요? 누계액이 요거죠. FP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2,430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215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남아? 1,215만 원 남죠? 자, 얘는 취득원가고, 취득원가라 부르고, 얘를 뭐라 불러? 장부가액이라 부르죠. 장부가액, 얘가 바로 미상각 잔액이죠. 1,215만 원. 맞네? 답은 4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약간의 좀 문제가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지만 그냥 푼 겁니다. 자, 됐습니다. 시험에 출제됐다고 그 문제가 다 좋은 문제라든지 완벽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도 있죠. 이 문제는 조금 부족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일반 기업액의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상각. 자, 1. 무형자산의 그 상각 대상 금액은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계적인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죠. 정액법, 정률법, 그죠?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체계적인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된다. 이 비용으로 배분된다. 이게 바로 상각이란 뜻이죠. 얘가 상각이란 뜻이죠. 우리 나누기 몇 년이라 하죠. 그래도 상각비로 잡잖아. 비용으로 잡죠. 이게 상각이란 뜻입니다. 자,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비 500번 되죠. 제조와 관련된 때 이거 500번 되잖아. 500번 되는 이건 제조경비입니다.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500번 돼.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번만, 그죠? 정액번만. 정액법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정액법만. 나왔죠? 반드시 뭐뭐만 모든. 자,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는 것 아까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4번 문제. 사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액면 금액입니다.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얘는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FP 재무상태표죠. 자, 예를 들어 사채 10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2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표시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어디? 얘가 액면이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가산하는 형식으로. 알죠? 액면입니다. 액면. 액면에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자 2번하고 4번. 자,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자, 이자율이 큰 경우 할인 발행된다, 할증 발행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이자율과 할인율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 할인율보다 메가마트 할인율이 높아. 그럼 무슨 말이죠? 그 뜻이 뭐야? 하이마트 할인율보다 메가마트 얘가 할인율이 높아. 할인율.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어디가 싸다는 거야? 여기가 싸다 이 말이죠. 여기가 할인율이 높대.
그럼 여기가 싸다라는 거죠. 그죠? 예.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거기가 싸다는 거예요. 자, 액면 이자가 있고 시장 이자율. 시장은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예. 액면은 딱 정해지가 있고. 자, 그런데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대. 그러면 시장이 더 싸다. 시장이 더 싸다는 거죠. 시장이 더 싸다는 거야.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대. 그럼 시장이 더 싸다. 그럼 시장이 더 싸면 나도 어떻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되죠. 싸게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발행해야 돼? 할인 발행해야 돼. 그죠? 시장 이자율이 크다. 시장이 더 싸게 팔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나도 싸게 팔아야지 할인 발행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작죠. 액면이 훨씬 크대. 그죠? 그러면 거꾸로기 때문에 뭐다? 할증이 돼. 거꾸로기 때문에 할증 발행해도 된다. 그죠? 시장 이자율이 크면 할인 발행이 돼. 시장이 싸니까 나도 싸게 발행이 돼. 할인 발행. 그런데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가 작죠, 그죠? 시장 이자가 더 작다. 액면 이자율이 크다. 액면이 더 싸다. 그죠? 액면이 더 싸다. 그러면 비싸게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은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잘 안 나오죠. 이 부분. 나오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다음 5번. 자, 회계 변경 나와 있죠? 자, 회계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 변경에는 왜 회계를 변경한다? 단기에는 자, 올해는 정기에는 A라는 방법을 썼는데, 그죠? 단기에는 B라는 방법을 쓴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다? A법 썼으면 여기다 A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바로 계속성의 원칙이죠. 이게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어떤 변화가 발생했죠.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알죠? 중대한 변화. 그러니까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렸어. 다르다. 그때는 A가 맞았는데 지금은 B가 맞아. 세상이 바뀌었어.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변화가 발생하면 국가도 그런 기업회계 기준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다. 지금은 B가 맞다. 그러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회계 변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충 뭐 추정치 있죠. 추정치 뭐 숫자 추정치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 추정 변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 이런 애들이 바뀌면 회계 정책 변경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애매하다. 애매하면은 추정 변경으로 본다. 그렇죠? 애매하면 추정 변경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요때 A 방법을 쓰는데, 그러면 요때 B로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서 얘를 B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비교가 되죠. 회계 정보는 그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분석이 안 됩니다. 추세를 봐야 되는 거야. 앞전에 어떻게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B법, A법을 썼어. 요번에 B법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왜? 방법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B로 바꾸는 거야. 이걸 두고 무슨 법이란다? 소거법이라. 그걸 소거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책 변경은 소거법을 적용하고요. 전진법은 뭐냐? 요번부터, 알죠? 요번부터 그냥 하는 거야. 그걸 전진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자, 1.
회계 정책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정부 어쩌고 저쩌고 따라 사용하고 추정치와 근거를 바꾸는 것이다. 추정치와 근거를 바꾸는 것은 그죠? 예, 추정치를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고 회계 추정 변경. 일단은 추정치라 했으니까 그냥 바로 추정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추정 변경은 점진적으로 맞죠? 추정 변경은 점진적으로 그 효과를 반영시킨다. 그 다음에 회계 변경의 효과는 회계 정책 변경 효과와 추정 변경 효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추정 변경으로 본다. 4번에 추정 변경은 요번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뭐 전진법. 요번부터 시작한다. 전진법.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요거죠.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죠? 얘는 어디로 가죠?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죠.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원재료가 아니고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됩니다. 틀렸습니다. 2. 총 제조 원가. 얘가 총 대비죠. 얘가 총 대비죠. 그죠? 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다. 차변에 대체 맞죠? 제공품 차변에 있다. 맞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맞죠? 예,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그죠? 1번하고 3번이 딱 비교해놨죠. 그죠? 맞고요.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차변에 요 매출원가는 요로 들어오죠. 매출원가 차변에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재손이제 할 때 얘가 재죠. 재손이제. 여기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손. 그래서 매출원가 나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재손이제. 그 다음 자 7번 또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 집계 맞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원가 뭐야 작업원가 틀렸죠. 이거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 아닙니다. 그 다음에 3 개별은 지시서별로 회의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품별 원가 계산하죠. 지시서별 그죠? 제품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조선업 건설업이 적당하죠.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그죠?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손익계산서에 있거든. 이런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자 재무상대표이죠. 재무상대표. 같다, 계상된다, 같다.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에 이 세 가지가 금액이 다르면 재무상대표에 가서 고친다 라고 그랬죠. 자 3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죠.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계산된다. 여기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조금 전에 했던 거. 요거. 그죠? 종합원가 계산. 요거. 얘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다 9번 문제. 자, 예정 실제 차이 나왔습니다. 배부율, 뭐 이거 산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참 요것도 또 그런 문제죠. 자, 어쨌든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예정 실제 차이가 나오죠. 그러면 세 가지를 중에서 배부율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실제 발생이 남아있죠. 얼마?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남아있죠. 과대는 뭐야? 예정이 크다는 거야. 40. 그죠? 그러면은 나왔네. 예정이 나왔죠. 얼마? 640이다 이 말이죠. 예정이 640이다. 자, 예정 배부액이 640만 원인데, 그죠? 시간이 몇 시간? 5만 시간 남아있죠. 5만 시간입니다. 그러면 요거 얼마야? 이거죠? 이거 얼마야? 얼마죠? 128원. 128원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정과 실제 차이. 그러면 얘를 봐야 되죠. 3개. 그 다음에 10번은 완벽한 산수 문제죠. 기초 제공품이 1000개고, 자, 선의선주법이죠. 선의선주법 완성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6100개랍니다. 이게 6100개로 이미 나와 있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도를 구해라. 기말의 완성도를 구해라. 자, 일단은 넣으면 완성 수량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완성 수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투입 수량이 나와 있죠. 그럼 완성 수량부터 구해야 되죠. 수량. 기초 수량 1000개. 그 다음에 착수 수량 투입돼 있네. 투입이나 착수나 같죠. 6000개. 그 다음에 기말 800개. 여기 완성 몇 개? 6200개? 그죠? 완성 6200개. 그냥 가공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초 1000개, 완성도 30%. 자, 기말이 몇 개? 800개. 그죠? 이거 곱하기 완성도 있어야 되죠. 이거 얼마냐 이거죠. 아우 짜증나. 이거 얼마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이 뭐죠? 300개죠? 이거 3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빼면은 5900개 5900개 플러스 800 그죠? 곱하기 x는 6100개. 자, 5900이 1로 넘어오죠? 뭐 하는 짓이야? 회계에서. 그죠? 5900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900. 그러면 800x
그럼 몇 개죠? 200개? 네. 200개.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죠? 나누기 800. 그럼 x 나오죠? 그러면 x 이퀄 얼마죠? 25. 25? 0.25죠? 0.25? 25%. 답은 4. 제일 싫어하는 문제. 회계는 회계답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다음 부가가치. 자, 11번. 자,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 두 개가 있다. 맞죠? 두 개가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그죠? 예외죠. 예. 그 개시일에서 그죠? 종료일 6월 30일이나 혹은 12월 31일 이렇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하면. 그 다음에 3번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 과세에서 간이로 변경되어 있죠.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었다. 그러면은 그 간이 과세에 대한 그 규정을 언제부터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 매출액이 떨어져서 요번에 간이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적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알죠? 여기서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7월 1일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간이로 바뀝니다. 항상 그래요. 알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답 3번이고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경우는 1년에 과세기간이 3개가 될 수도 있다. 자, 예, 됐습니다. 쪼개가지고 간이과세가 돼서 일반 과세로 딱 바뀌었을 때 3개가 될 수도 있다. 왜? 일반 과세는 2번 하죠. 일반 과세는 2번 하잖아. 그죠? 자, 거기서 한 번을 쪼개서 3번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2번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요 담보 제공 포괄적 양도 조세물납은 그죠?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건물의 양도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죠. 그런데 만약에 포괄적 양도가 아니고 일부 양도이라면은 알죠? 이거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알죠? 이거는 공급으로 본 겁니다. 일부 양도이라면 요거 말고도 많죠?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것들도 있다. 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13번에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자, 뭐 있죠? 요 다 있죠? 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특별세액공제죠. 그런데 이거는 근로소득자일 때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이 없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여기서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부금. 주로 기부금이나 연금 이런 것은 1년을 다 해준다든지 알죠? 이런 것은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근로소득자들은 다 해주고 근로소득이 아닌 자들은
요거 1, 2, 3 안 해줍니다. (14번) 문제.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로가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수입시기. 여기서 보면은 3번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장기 할부 판매. 그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맞는데? 이거는 부가세법입니다. 이거는 부가세법. 지금은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뭐다? 소득세 문제죠. 이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차이.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날은 부가세법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그때 부가세 내야 돼. 자, 소득세는 뭐다? 인도주의. 요거 때문에. 자, 이자를 지급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이자를 받았다, 지급했다, 알죠? 이자를 받은 날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자, 배당금 처분 결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 결정한 날 수입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판매했을 때, 인도했을 때, 그때 수입시기로 보고. 자, 부동산 등의 판매 어쩌고 저쩌고 요거 해서 빠른 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출제자가 다 의도해서 냈죠. 내가 이걸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쩌고 저쩌고 시상, 상금, 부상, 입상자, 상금 및 부상, 그죠? 받은 경우 100분의 60에 100분의 80입니다. 원래는 100분의 60이 맞죠? 그런데 뭐냐면은 예외가 딱 두 개 있어요. 거기 여러분 책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있어. 원래 60% 맞아. 그런데 이거랑 위약금, 배상금 요거 얘 둘이만 예외입니다. 얘 둘이만 필요경비를 100분의 80 얘 둘이만 예외입니다. 251페이지 저 위에 있죠. 그죠? 얘만 예외입니다. 다른 것은 100분의 60 맞습니다. 원래 기타 소득은 100분의 60이야. 그런데 이거 둘이만 예외입니다. 이거 둘이만 100분의 80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자,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고용과 관계없다 이라면은 뭐죠?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받았죠. 기타 소득입니다. 고용과 관계 있으면 그건 근로소득입니다. 이번에 재산권 주로 무슨 권 있죠. 그건 주로 기타 소득입니다. 그렇죠? 권리 주로 기타 소득입니다. 네, 주로 기타 소득입니다.